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문제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문제를 보다 보면 페이지 126페이지에 445번 같은 시험 문제들도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해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 하나 설명드릴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 그랬으니까 EX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잘 봐. 도선을 이렇게 설치하고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다가 나침반을 놔두는 거야. 여기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놔둬요. 됐지?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나침반을 놔두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요거 이해돼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뭐야? 전선을 놔두고 그 위에 나침반을 올린 거죠. 됐지? 두 번째 그림은 뭐야? 나침반을 밑에 놔두고 그 위에 전선을 올린 거예요. 됐나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내준대. 지금 나침반은 어떤 상태에? 요렇게 나침반이 그려진 상태. 그러면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S극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이 향하는 이 방향이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에요. 됐죠? 다시 이렇게 나침반을 설치하면 나침반이 이렇게 전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됐지? 그러면 이 녀석만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 역시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죠. 자, 세팅은 끝났어요. 이제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려줄 거야. 여기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 나침반은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또 생겨나겠죠. 됐나요?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떤 방향이야? 마이너스 극에다 엄지손가락을 맞추면 말아쥐겠지, 그지? 그런데 나침반이 도선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죠. 그러니 도선을 기준으로 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도선 위로 올라오지 않겠냐?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다면 이 녀석 도선에 의해 생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떤 방향? 이쪽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태어납니다. 그치?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나침반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지구의 자기장과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의 합력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 이 나침반은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이런 각도를 보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침반이 이동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해진다면 마이너스에 꽂아서 이렇게 빙글 도는 거 맞죠? 그런데 도선을 기준으로 나침반은 아래쪽에 있는 거 맞지? 아래쪽에 있으니까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됩니다. 요게 전류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장의 방향인 거죠. 그치? 그러면 나침반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 이 지구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과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의 합력 방향으로 움직여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휘어지겠죠. 괜히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질문이요. 나침반의 각도가 요만큼 휘어졌대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 값을 증가시키려면 지구의 자기장 값은 일정한 값이거든요. 그럼 세타 값이 증가하려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커져야 되죠. 그죠? 그래야 Y축이 커지니까 네모 박스가 좀 넓어지지 않겠니? 그럼 대각선이 옆으로 휘겠죠.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휘어있는 자기장의 방향이 세타라면 세타 값을 증가시키려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커져야 되는 거 맞지? 왜? 지구의 자기장은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요. 되셨나요? 요 녀석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세타라고 하고 여기도 세타라고 하면 자, 세타 값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요. 세타 값을 증가시키는 방법. 첫 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커져야 되지, 그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 전류 값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그지? 이 전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전압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V는 IR이라고 써야 되는 공식이 있으니까 전류값을 증가시키려면 전압을 크게 하면 되지. 두 번째, 전류값을 크게 시키려면 저항값을 줄여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저항은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커지니까 세타 값이 증가하겠죠. 하나의 방법도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요거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세타 값을 또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전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공식을. 자기장은 직선도선 맞지? K값에 R분의 I라고 쓰는 거지. 그럼 여기 1번이라고 써있는 건 분자값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그럼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분모값을 감소시키면 되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식을 써주면 시험 문제가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써주는 거예요. 얘는 거리를 감소시킵니다. 무슨 거리를? 도선과 나침반 사이의 거리를 감소시켜주는 거죠. 됐어요? 도선과 나침반 사이의 거리를. 요걸 감소시키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커질 수 있다. 됐어요? 방향을 찾으시고요. 상태를 찾으시면 시험지 완성되죠. 445번 한번 읽어볼까요? 연직 위에 나침반이 나와 오도록 설치를 해놨답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스위치를 닫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나침반이 이렇게 놓여있죠. 여기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에요. 지구의 자기장 방향은 지금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류를 흐르게 한 거죠. 플러스에서 따라가세요. 플러스에서 따라가면 여기가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따라가면 이쪽 끝이 플러스죠. 그치? 여기가 플러스. 요 마이너스를 요렇게 따라가면 여기에 거쳤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되니?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됐어요? 그럼 말아쥐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말아쥐면 도선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의 수직 방향, 동쪽 방향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됐나요? 첫 번째 뭐라고? 오른손 말아쥐어서 방향 찾기. 나침반의 중심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동쪽이 네.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감소시키면 이보세요. 저항값을 감소시키면 전류값이 커지니까 세타 값은 많이 커지겠죠. 됐죠? 동쪽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N극과 북극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증가한다. 맞지? 그치? 세타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니은도 동그라미. 나침반을 도선 위쪽으로 옮기면, 자, 얘를 위로 옮기면 전류에 의해 생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나침반이 움직이는 바늘도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겠죠. 달라진다. 디귿 동그라미. 되셨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는 나침반의 바늘이 이쪽으로 휘는데 얘를 들어서 위쪽으로 올리면 반대 방향으로 휘겠죠. 됐어? 그럼 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장 파트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파트에서 이렇게 생긴 시험 문제들도 간혹가다 출제되니까 이런 것도 하나쯤은 꼭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오음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면 됩니다. 됐죠?
상식이죠. 나침반의 바늘이 북극을 가리키고 있어요. 북극은 S극이에요. 그죠? 북극은 S극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변해요. 그래서 이 지구장이 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땅의 이동 속도라든가 생성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지구과학에서 나중에 배우게 돼요. 보셨나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마무리해도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역시 유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131페이지 펼쳐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애들이 나와요. 도대체 이거 어디다 쓰니? 그런 내용이에요. 465번에 해당되겠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한 장치가 아닌 것은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생겨야 돼요. 원래 이것도 나눕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기 유도라는 애도 있어요. 이게 오늘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전자기력이라는 애들을 배웠습니다. 예전엔 배웠는데 지금은 배우지 않습니다. 다 없어져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옛날에 배웠었거든요. 공식이랑 함께. 그래서 전자기력은 왼손을 이렇게 펼치고요. 전자기 유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오른손을 이렇게 펼쳤어요. 그래서 시험에 왼손 펼칠 때가 있고 오른손 펼칠 때가 있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전자기 유도가 나왔는데 왼손을 펼치면 틀려요. 전자기력이 나왔는데 오른손을 펼치면 틀려요. 근데 이게 다 없어졌어.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놓고 자기장, 전류, 힘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됐어. 오른손을 펼쳐서 자기장, 전류, 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됐어요. 이걸 안 하면 틀리니까. 그래서 수능 문제를 냈더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두 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컴링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부정행위로 간주되면 0점 처리가 되거든요. 야, 지금 너 뭐 한 거야? 그러면 자기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닌데요, 자기장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푸는 시험 문제는 없어졌어요. 전부 다가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말아주기는 어렵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른손으로 말아지는 것만 나왔었어. 이 부정행위 처리될 때 어떻게 했다고?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지 않고요. 얼굴로 했어요. 코는 이쪽 방향, 귀는 이쪽 방향, 전류가 이렇게 오고 자기장이 이렇게 오면 뭐 이렇게 해서 풀었어. 장난 아니었거든요. 발로 하고도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스킬로 다 가르쳐 줬었는데 잘못 걸리면 부정행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단원 통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공식도 사라졌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풀어요. 전부 다 이렇게 풉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자기유도, 전자기력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상식으로 하나만, 전자기 유도가 뭐냐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이나 코일을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성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이나 코일을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성돼요. 지금 모든 지구에 있는 그 모든 전기는 다 얘로 만들어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자기장
자석을 졸라 큰 걸 설치하고 도선을 움직이는 거야. 그럼 거기서 전류가 나와요. 이 도선을 누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발전소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됐나요? 도선을 물 떨어뜨려서 이 도선을 돌리면 수력 발전이라고 해요. 바람개비를 돌려서 이 도선을 돌리면 풍력 발전이라고 하고요. 물을 끓여서 이 새끼를 돌리면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지구인들이 우리가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그럼 니네는 다시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전기 상성의 원리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전자기력은 뭐냐면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를 흘려주면 힘을 받아 움직여요.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예전엔 나눴었는데 지금은 나누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전류가 흘러요. 가장 대표적인 거, 버스에 타서 버스 카드를 찍으면 띡! 환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카드를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그 단말기 안에 뭐가 들었어? 자석이 들었어요. 니네 카드에는 뭐가 들었어? 전선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장이 있는 곳에 갖다 대면 전류가 생겨납니다. 하나만 더. 되게 많습니다. 전자기유도 이용하는 건 되게 많아요. 니네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물건을 들고 나오면 띠리리리 거리지. 도난방지기라고 하거든요. 물건을 들고 나오면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니네 킥보드 타봤니? 바퀴에서 불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정지할 땐 불이 안 나오죠. 돌면 나오지. 그래서 자석이 들어있어요. 킥보드 바퀴에. 걔를 돌리면 전류가 생성되는 겁니다. 전자 기타 쳐봤어? 깅 하고 치면 움직여요. 그걸 전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자 악기는 전부 다 얘예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기유도의 얘는 미치도록 많아. 그럼 얘는 안 돼? 자기장에 있는 곳에 전류를 넣어주면 움직인대요. 전류를 걸어주면 움직인대. 니네 이런 거 해본 적 없어? 가장 대표적인 건 모터요. 드라이기 코드를 꽂은 다음에 버튼을 두둑 올리면 바람이 나오죠. 어때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를 넣어주면 움직이는 거죠. 모터가 달린 모든 제품은 다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스피커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들어가면 스피커를 움직여줘요. 그래서 소리가 바깥으로 진동의 형태로 빠져나오는 거죠. 두 가지가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눠 썼었는데 지금은 나누지 않아요. 이걸 한꺼번에 합쳐서 씁니다. 스피커, 전자석, 자기부상열차, 자기공명 영상장치, 다이오드 하나 찍을 수 있겠죠. 다이오드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게 아니라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반도체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나오는 449페이지 전동기 466번 전동기. 우리 이걸 모터라고 합니다. 요것도 하나 잘 볼게요. 요것도 하나 그려볼게. 손가락을 펼치면 좀 쉬운데 이거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석이 있었어. 이쪽에도 자석이 있었어. 여기다가 N극, 여기다가 S극. 됐지? 코일을 여기다 설치합니다. 코일을 이렇게 설치해 볼게요. 3차원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2차 평면으로 그려봅시다. 됐지? 여기가 A, B, C,
D.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치? 이것도 심화 번역으로 넘어가면 좀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봅시다. 모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자석이 있어야 되고요. 도선이 있어야 돼요. 그럼 끝이에요. 어떻게 된다고? 얘 모터예요. 자기장 있죠? 저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저 도선은 움직여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퀴를 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삥 누르면 전류가 삥 그러면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고, 모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하나만 해볼게. 요거 잘 보세요. 왼손을 이렇게 펼쳐야 맞출 수가 있는데 쉽게 맞추는 법을 알려줄게. 이게 쉬운 거거든요. 쉬운 거예요. 알려줄게. 이거 헷갈리니까. 자, 첫 번째요.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됐지? 그런데 A와 B는 이렇게 생겼고요. 도선이 C와 D는 이렇게 생겼죠. 됐죠?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하게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나란하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A와 D 사이와 B와 C 사이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됐니?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 잘 봐. A와 B에 전류가 흐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와서 A와 B를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여기를 돌아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됐나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과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죠? 얘가 나란하면 힘을 받지 않아요. 다시 A와 D 사이도 나란한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힘을 받지 않아요. 그럼 힘을 받는 부분은 A와 B 사이만 힘을 받습니다. 그치? 그리고 C와 D 사이만 힘을 받아요. 되니? 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왼손을 펼쳐요. 안 펼치고 다 맞추게 해줄게요. 자, 왼손을 펼쳐. 일단 전자기력은 왼손 펼칩니다. 야, 이것도 전자기력은 하나, 둘, 셋, 네 글자고요. 전자기 유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예요. 그래서 전자기력 네 글자니까 왼손 펼쳐. 됐어요? 전자기 유도는 다섯 글자니까 오른손 펼쳐. 여기까지 됐어? 되게 쉽지. 이건 내 거야. 안 틀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다시요. 전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왼손을 펼쳐. 왼손을 펼치면 검지손가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이 나타나거든요. 됐지? 이게 FBI예요. FBI.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야, FBI 총 쏘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어. 여기가 힘의 방향이고요. 두 번째가 B니까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가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FBI 이렇게 가르쳐줬어. 됐니? 자, 해볼게.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면 여기다 써요. 자기장의 방향은 두 번째 손가락 S극에다 맞추는 거고요. 왜 N극에서 S극으로 가니까. 세 번째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 그지?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펼치면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 도선이 움직여요. 그러면 자기장, 전류, 힘 이렇게 되지. 됐나요? 이걸 시험 문제 나오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게 보기 안 좋아. 그래서 없어졌어. 이렇게 맞춘 겁니다. 자기장, 전류, 힘. F, B, B, I, F. 됐니? 그러면 자기장은 여기다가 S극에다가 전류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엄지손가락 들어가죠. 그래서 이 도선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 전체가 저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쪽에 파란 거요. 자기장의 방향은 S극에다가
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 그지? 그럼 엄지손가락을 펼치면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쪽 면은 튀어나와요. 됐나요? 얘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 면은 들어가려고 하죠. 이쪽 면은 나오려고 하겠지. 그래서 빙글 도는 거예요. 근데 전류를 주면 빙그르르 도는 이유가 전류에 의해서 힘을 받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펼치는 게 좀 곤란하면 말아쥐는 걸로 합니다. 펼치는 게 곤란하면 말아쥐는 거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자석이 있었어. N극이고요. S극이 있었대. 여기다 도선을 놔둔 거지, 그지? A, B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서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전류가 흐른다면 되니? 잘 봐. 요걸 옆에서 본 입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왜 N극 맞지, 그지? 왜 S극 맞지, 그지? 도선을 이 사이에다 이렇게 놔둔 거죠. 그죠? 잘 보세요.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계속 생겨나 있는 상태지. 이해되니? 두 번째, 이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 도선에 자기장이 생겨요. 되셨나요? 볼게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럼 말아쥐는 거지. 말아쥐는 거지. 됐어? 그럼 도선의 아래쪽은 말아쥐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이해됐어요? 도선의 아래쪽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치? 도선의 위쪽은 돌아서 이쪽 방향으로 가죠. 그죠? 그럼 돌아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도선의 위쪽은 이렇게 돌아서 힘이 생기죠. 되니? 그럴 때, 자, 도선의 위쪽 방향은 지나가는 자기장이 있으면 생겨난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죠. 됐지? 그래서 도선의 위쪽은 자기장이 세요. 아래쪽은 지나가는 도선의 자기장은 이쪽 방향인데 도선에 의해 생긴 자기장은 반대 방향이죠. 상쇄돼서 없어진다. 이해되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를 완전히 옆에서 본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가 N극이고요. S극이에요. 여기다가 도선을 이렇게 설치한 거지. 그래서 도선을 여기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도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전류를 들어가게 한번 펼쳐볼게요. 그러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고? 자,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가겠지. 도선에 의한 자기장 한번 볼까요? 도선 이렇게 생겼어. 말아쥐는 거죠. 말아쥐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도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겠니? 됐나요? 위에는 자기장이 더해지죠. 아래는 자기장이 상쇄돼서 없어지지. 그러니까 위쪽이 자기장이 세지는 거고 아래쪽은 자기장이 약해져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선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됐니? 이게 전동기의 원리예요. 오른손만을 말아줘서 문제를 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됐어요? 왼손을 펼쳐서 맞추는 게 쉽죠. 자기장, 전류, 힘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인데 안 써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었어. 그러면 왼손을 펼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기장은 S극에 전류는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그럼 AB 도선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을 받아요. 그러니 이 A와 B 도선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힘을 받습니다. 됐지? B와 C 도선은요,
힘이 생기지 않아요. 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공식도 배웠었거든요. F는 BIL 사인 세타예요. 사인 0도 몇 도? 사인 0도 몇 도? 뭐야? 사인 0도 값이 얼마야? 네. 그래서 여기다 0이 집어넣으니까 힘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인 90도가 최대값을 가지죠. 그래서 90도일 때 최대값을 갖는 겁니다. 도선이 힘을 받지 않아. 이유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쪽에 여긴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빙글빙글 돌아서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그럼 C와 D 사이는 우선은 잠깐만. 자기장은 S에다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엄지손가락을 펼치면 튀어나오는 방향에 힘이 생기죠. 튀어나오는 방향이 힘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긴 도선이 있었는데 AB 도선은 들어가죠. BC 힘을 받지 않고요. CD 도선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회전해요. 그걸 반시계라고 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건 전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 전동기 이거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어디에? 핸드폰에. 그래서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다는 건데 그 줄을 동그란 줄을 달지 않고요. 이렇게 생긴 줄을 여기 전동기에다 설치하면 빙글빙글 돌 거 아니야. 이걸 실수로 잘못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그럼 위아래 상하 좌우에 대칭이 안 맞지. 그래서 돌 때마다 쿵 이렇게 된 거야. 니네 세탁기 탈수기에 빨래 넣어 이렇게 돌려봤어요? 골고루 펼치지 않으면 둥둥 이러면서 잘못 돌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돌릴 때마다 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야. 그거 빨리 하면 어떻게 돼? 니네 핸드폰 진동이 죠 웅웅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전동기 많이 쓰죠? 상식으로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책에는 뭐가 나왔어? 이쪽에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대요. N극, S극. 그리고 여기다가 도선을 설치했죠. 이렇게. 방향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A, B, C, D. 자, 여기는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이 연결되어 있죠. 마이너스극이 이쪽에, 플러스극이 이쪽에.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올라가고요, 돌고요, 내려와요. 어때요? 얘랑 반대죠, 그죠? 딱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류가 극이 딱 두 개니까. 그러면 A와 B 도선은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한번 S극, 전류는 마이너스극, 엄지손가락. 됐니? S극, 마이너스극, 엄지손가락. 그럼 얘는 튀어나오는 방향. 그럼 여기는 전류를 힘을 받지 않으니까 얘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들어가는 방향이야. 얘는 결국에 나오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AB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위쪽으로 힘을 받는 거 맞죠? 튀어나오는 방향이니까. 기억은 동그라미. 자, 모르겠으면 어떻게 푼다고? 이거 모르겠으면 어떻게 푼다고? N극 여기다 놔두고요. S극을 여기다 놔둬요. 됐지? 그리고 여기다 도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 도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 맞죠? 입체적으로. 그럼 여기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 B에서 A 쪽으로 흐르니까 B에서 A 쪽으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죠.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 나와요.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장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런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표시했지?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오른손. 전류가 나왔으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말아주는 거 맞죠? 그러면 어떻게 말아준다고? 동그랗게 표시하고 이렇게 말아줍니다. 됐지? 그러면 위쪽은요. 노란 건 오른쪽으로 가고 파란 건 왼쪽으로 가니까 상쇄돼서 없어져요. 됐지? 아래쪽은 화살표 방향이 똑같죠? 똑같으면 더해. 어때? 자기장이 위쪽이 커? 아래쪽이 커? 아래쪽이 큰 거 맞죠?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여요. 자기장은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됐니? 그럼 이 도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힘을 받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됐어요? 위로 올라갑니다. 반대쪽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도선을 그리고 전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D에서 C로 들어가고 있죠. 됐니? 그러면 자기장은 똑같아.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똑같이 방향 쓰시고요. 전류가 들어가니까 말아주었어. 들어가니까 말아주었어. 들어가니까 말아주었어. 이렇게 돌겠지, 그지? 이번에는 아래쪽이 상쇄가 되면 위쪽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이 도선은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결국에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됐나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코일의 A, B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A, B, A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기억은 동그라미. C, D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동그라미. 두 개는 반대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동시에 맞든가 기억, 니은이 동시에 틀리든가. 코일 전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시계 반대 방향 아니에요. 이렇게 돌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디귿 X. 정류자가 전류의 방향을 조절하여 코일의 한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 정류자는 역할을 외우시는 겁니다. 정류자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요. 그래서 코일을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게 해줘요. 그래서 모터가 항상 한쪽 방향으로 돌죠. 니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적 있어? 모터인데 방향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 하는 거 본 적 있니? 이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나? 진짜? 이거 본 적 없어? 언제는 이렇게 돌았다 언제는 이렇게 돌았다 언제는 이렇게 돌았다 언제는 이렇게 돌았다. 니네 RC카 해본 적 없어?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죠. 이렇게 하면 뒤로 오지. 그럼 모터를 이렇게 돌릴 때도 있고 이렇게 돌릴 때도 있다는 거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비 오는 날 자동차 와이퍼요. 이렇게 가면 돌아와야 되지, 그지? 윙윙 이러잖아요. 그거 이거 합니다.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돌았다. 되게 많이 써요. 전동기는 움직이는 물건은 거의 대부분 다 쓴다고 생각합니다.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기, 청소기 전부 다요. 전기를 꽂아서 돌아가는 애는 모두 다 전동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전동기가 그래서 이게 모터 뜯어본 적 있어? 이렇게 생긴 쇳덩어리에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만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양쪽에 전류를 꽂는, 전선을 꽂는 이렇게 전선을 잇는 곳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다 바퀴를 달면 바퀴가 돌아가는 거고 여기다 프로펠러를 달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다느냐에 따라서 이 모터는 회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동그랬었어요. 원기둥처럼 생겼었어. 이걸 가지고는 로봇의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로봇의 팔다리도 윙 하고 모터가 돌아야 움직일 수 있죠. 전기를 줘서 움직이는 건 전부 다 모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전기를 줘서 움직이는 기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움직이려면 여기에 관절마다 모터가 필요합니다. 동그라면 로봇가 커져요. 뚱뚱해져요. 그래서 인간들이 졸라 똑똑한 게
네모난 모터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모터가 상자 꽉대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모터를 만들어낸 거야. 모터가 네모나게 생긴 이게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모터를 관절마다 장착을 해서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니네 나중에 로봇 이렇게 등에 막 가방 같은 거 메고 있는 아히모라는 로봇가 있거든요. 걔가 시연할 때 삐삐삐삐 이러고 걸어 나와요. 그때 옆모습을 잘 보세요. 다리가 동그랗지 않고 납작해. 나만 봤어? 여기 관심 없니? 삐삐삐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넓고요. 옆은 납작해요. 이런 모터를 인간이 창조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인간들은 이렇게 전자기기를 갖고 노는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전동기 뭐라고? 전기를 주면 움직이는 장치. 자석이 있는 곳에 전류를 흘려주면 움직여요. 그걸 전동기라고 합니다. 됐죠? 467번도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인데 우리는 잘 원리를 배우지 않아요. 그 녀석을 스피커라고 합니다. 역시 얘도 전자기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장을 있는 곳에 전류를 흘려주면 움직여요. 잘 봐. 스피커 어떻게 생겼냐면 뜯어봤니 스피커?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스피커는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큰 판때기가 있죠. 이게 다예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가 진동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자석이야. 순서대로요. 자기장 있죠? 있는 곳에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지, 그지?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움직여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를 흘려주면 움직여요. 얘 마찬가지.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를 흘려주면 움직여요.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를 흘려주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흘러나오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움직여요. 진동판이. 얘가 둥둥둥둥둥둥 움직이는 거야. 스피커의 앞에 진동판 움직이는 거 본 적 있나요? 둥둥둥둥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동이 이렇게 소리의 형태로 발사돼요. 이게 스피커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타나게 돼요. 비교샷 하나 해볼까? 비교. 제가 누구냐면 마이크. 스피커와 마이크는 구조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반대 모양.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길쭉하게 이렇게 들어있네요. 맨 위에가 진동판이에요. 여기에 마이크 마개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손잡이가. 여기 손잡이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자석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진동판이 움직이겠죠. 됐어요? 순서를 봅시다. 자기장이 있는 곳에 얘는 소리를 질러서 이 진동판을 먼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움직여주면 이 코일 주변에 전류가 생깁니다. 되니? 어때요?
구조는 똑같죠? 자석, 코일, 진동판. 자석, 코일, 진동판. 됐나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석이 있는 곳에 전류가 가면 진동하는 거야. 얘는 자석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전류가 나오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진동판을 움직여서 전류로 바꿔주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해서 스피커로 이렇게 가면 다시 진동판이 움직여서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전부 다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보이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상식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어렵게 배웠는데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자석의 세기가 세면 전류가 많이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큰 소리가 나옵니다.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얘는 말아쥐어야 되죠. 여기 부분을 자세하게 확대를 해보면 거기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곳에 코일이 이렇게 말아져 있어요. 그지? 됐나요? 그리고 코일이 이 막대기 뒤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어? 올라갔다가 되돌아왔다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기억나세요? 말아쥐면 엄지손가락이 N극, 이쪽 편에 N극이 생기면 여기에 S극이 생기는 거죠. 요거 됐어요? 항상 방향 찾기. 전류가 나오면 항상 방향 찾기. 됐나요? 방향을 찾았어? 여기 S극. 여기다가 막대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고? N극이니까 서로 끌어당겨지겠죠?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있는 거예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석에 의해 코일과 진동판이 진동하여 소리가 발생한다. 네. 진동판에 진동하면 소리가 발생합니다. 스피커예요. 되게 간단하게 배우죠. 스피커와 마이크는 구조는 똑같지만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들도 그냥 상식으로 하나는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때요? 이상한 걸 배우고 갑자기 막 전동기, 스피커, 마이크 이런 걸 배워야 되니까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예전의 교과목이 난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전자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배우고 전자기유도 배우고 전자기력을 배우면 하나씩 할 수 있는데 이게 통합되다 보니 이런 걸 하나씩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전동기 이렇게 생겼어, 스피커 이렇게, 마이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보셔야 되거든요. 결국에 뭐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이용한다고?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이용한 녀석들이에요. 아셨나요? 니네 초등학교 때 안 만들어봤어? 전자석? 안 만들어봤나요? 뭐 초등학교 때 실험 같은 거 안 해? 우리만 하나? 왜 안 하지? 잘 봐. 이런 거 왜 안 하지? 못이 있었어요. 못이. 기생긴 못이. 쇠 못을 갖고 와. 쇠 못은 자석이 아니죠. 그죠? 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자석 되게 많아. 쇠 못을 가져와. 그런 다음에 껌 하나 뽑아. 그럼 하얀 종이를 벗기면 은색 종이가 나타나죠. 그지? 그럼 이 은색 종이를 이렇게 비벼서 은종이 따로 흰종이 따로 빼본 적 있니? 아, 이런 것도 안 해봤어? 야, 이런 거 안 해봤어? 아무튼 이 껌종이에 은박지 쌓여있는 거 맞지, 그지? 그걸 꺼내서 막 구석을 비비면 은색깔과 흰종이가 분리돼요. 나중에 꼭 한번 해봐. 쫙 해서 분리해. 그러면 흰종이만 나타나지, 그지? 그 흰종이를 여기다 감아. 이렇게. 됐니?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도선을 칭칭칭칭 감아요.
그리고 요 끝에다가 건전지를 매달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스위치를 탁 버튼을 누르면 이 쇠못이 전류가 도선에 흐르게 되죠. 그럼 이 도선 주위가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쇠못이 자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어요. 돈 많은 애들은 이 건전지를 졸라 많이 사. 그럼 이 뒤지게 세죠. 나처럼 돈이 없는 애들은 다 쓴 사람들이 버리고 난 건전지를 뿌려다가 여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힘이 별로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로 만든 자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전자석은 뭘 이용한 거라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거예요. 전자석 졸라 센 거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 폐차장에 가면, 얘네들도 나중에 외국 영화를 잘 보세요. 폐차장에 가면 이렇게 생긴 기계 끝에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장치가 있어. 그래서 이 자동차를 옆쪽으로 옮길 건데 여기에 이렇게 큰 뭐가 추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이 크다란 애가 전자석으로 바뀌어. 그래서 여기를 쿵 찍으면 자석에 의해서 이 자동차가 붙어요. 그런 다음에 윙 돌려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이 전자석을 만드는 기술이 매우 떨어져.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끝에 뭐가 달려있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달려있어. 그래서 얘를 아가가가가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지. 되게 촌스럽지 않니, 그지? 전자석 자기력이 셀수록 굉장히 엄청난 녀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전자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물리예요. 나는 어릴 때 이 스피커 요만큼을 뿌리고 다녔어요. 니네는 안 해봤지, 그지? 요거예요. 고물상 같은 데 가면 스피커 이만한 걸 막 안 나오니까 사람들 버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만 뜯어내요. 되게 무겁거든요. 요 동그란 데가 되게 무거워요. 요 동그란 데 안에 요렇게 생긴 자석이 박혀 있는데 이 자석이 자기력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철 때문에 이렇게 던지면 촥 하고 붙어. 근데 그걸 웬만한 힘으로 떼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석이 힘이 세요. 되게 어릴 때는 되게 신기한 녀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 안 돼. 왕따 되는 애를 여기 철판 위에다가 여기 앞에다 세워놔. 그리고 던져. 그러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자석이 와서 여기에 붙어요. 그만큼 힘이 세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야 이번에 심장 막 그때 서 있던 사람이 나야.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이걸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막 섞어서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자석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었죠. 자기력이 센 자석을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 자석 중에 은색깔 나는 자석 있죠, 요새. 동그랗게 생겼고 네모나게 생겨서 벽에다 뭐 붙이는 데 쓰는 자석들. 이런 자석들은 거의 대부분 다 네오디움 자석이에요. 새로 창조해낸 자석들인 거죠. 세상 재밌는 거 참 많은데 나만 재밌어? 얘네들은 별로 재미없나? 재미없나? 이런 거 마이크 되게 비싸죠. 고급 마이크는 뭐 억 단위가 되는 마이크들도 있습니다. 노래방 가서 이런 거 꼬려오면 되는데 잘 안 꼬려와요. 요새. 나만 꼬려와. 요거 이 대가리를 이렇게 돌리면 그 대가리 컵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여기가 돌리면 마이크 노래하는데 뭐 돌리면 빠져요. 이 동그란 게 빠져. 그럼 이 속안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잡아 뽑으면 뽑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고 이게 코에 자서 다시 넣고 조립하면 돼. 아니면 꼬려서 얘만 잘라 꼬려오고 캔만 씌워놓으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돼. 그럼 다음 애가 나타나서 이렇게 할 때 아저씨 노래 안 나오는데요? 이러면 이거 언제 고장났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나는 이게 생기는 거고 걔네들은 다시 새로 만들고. 그러면 안 돼. 너네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나야 장난감 같은 것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이랬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놀았지만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기계들 많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보세요. 진동판 되게 신기해요. 니네 이런 거 안 갖고 놀지? 스피커를 이렇게 해서 진동판만 떼. 그래서 이게 코일을 연결하고요. 여기다가 MP3를 이렇게 매달면 진동이 되는 판때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보입니다. 소리가 세면 세게 진동하고요. 약하면 약하게 진동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평평한 판때기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을 할 수 있는 평평한 판때기가 생겨요.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막 뿌려놔. 그리고 노래를 틀잖아요? 그럼 노래에 의해서 진동을 하겠지? 막 진동을 하면 그 밀가루 입자들이 배열해요. 그래서 나중에 일정한 모양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노래의 종류마다 그 모양이 다 달라져요. 완전 신기해. 재밌습니다. 나중에 뭐까지 하냐면 여기에다가 푸딩 같은 걸 올려. 푸딩을 올리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 푸딩을 올려서 버튼을 누르면 진동이 생기겠지. 그럼 푸딩이 이렇게 있다가 막 진동을 하다가 끝에 부분부터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막 흐트러져서 푸딩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실험 왜 하는 거야? 그 푸딩이 인체에 뭐랑 똑같으니까? 뇌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꽤 크게 들으면 진동이 계속 오겠지? 그래서 그 진동이 뇌를 흔들어요. 그래서 니네도 모르게 뇌가 부서지게 돼요. 그래서 MP3라는 기계 노래로 이어폰을 꽂아서 들으면 뇌가 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녀석이 있어. 발표를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있었어. 왜? MP3를 팔아 먹어야 하니까. 이어폰을 팔아 먹어야 하니까. 이 두 가지를 만든 애가 누구야? 지구상에서 최초로?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지구에서 최초로 음악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을 MP3라고 이름을 쳤고 그 MP3를 다시 음악으로 재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사람이 역시 스티브 잡스예요. 그래서 아이팟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나오게 됐죠. 거기에다가 핸드폰 기능을 넣어서 만든 애가 아이폰이 된 거지. 그게 최초의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MP3 음악을 여기다가 끼고 들으면 뇌가 녹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잡스네 집에 가면 MP3가 없어. 지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MP3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 아니까. 그래서 그걸 뭘 들어? CD를 들어야 돼요. 니네 CD로 음악 듣는 사람 있어? 별로 없죠. 왜?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모든 음악이나 비디오 파일들이 파일로 저장되고 있어요. CD는 자연음이거든요. 아날로그예요. 뭐 디지털이긴 하지만 LP로 듣는 사람 있어요? 검정색 판때기 이렇게 반을 올려서 듣는 사람? 스티브 잡스네 집에 이거 있어요. 이게 아날로그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귀나 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됐니?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는 이어폰으로 듣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헤드폰으로 듣는 거고, MP3 파일 중에 플래그라는 파일이 있어요. FLAC. 이 파일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파일의 용량이 작은 음악일수록 진동이 굉장히 단순해서 퉁퉁퉁퉁 이렇게 음악이 나와서
뇌에 훨씬 더 진동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 파일이 정교하고 클수록 뇌에 손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런 음악을 골라 들어라 라고 얘기해 주는데 학생들 중에 이런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네 부모들이 콜레스테롤은 먹지 마라 그러는데 야 이런 음악을 골라 들어라 이런 사람 별로 없지 그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음악을 들을 때는 가급적 헤드폰으로 또는 생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폰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 배워가는 게 전류의 자기작용이에요. 됐나요? 뒤쪽 한번 넘겨볼까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